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평 이혼 전문 이세롬 변호사입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봄이 다가오고 있어요. 올해 설 연휴는 1월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설 연휴 기간도 조금 더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연휴 기간이 늘어나면서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명절이 길어지면서 더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명절 스트레스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한 뉴스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혼을 한 여성들이 명절 때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시어머니가 언제 오니? 라고 물을 때이고, 가장 듣기 좋은 말은 시어머니가 이제 그만 가봐라 라고 말했을 때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혼한 사람들의 이혼 사유를 살펴보면요. 성격 차이, 폭행, 불륜, 경제적 사유 이런 것들에 이어서 시부모나 장인, 장모와의 갈등이 조사 결과에 나올 정도로 가족 간의 불화는 이혼 사유 중 상위권으로 포함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가족 간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명절 연휴가 끝나면 이혼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진답니다. 올 2월에도 명절 연휴가 지나고 나서 이혼 사건으로 상담을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명절 스트레스로 이혼이 가능한가, 법적으로 이혼 사유로 정해져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양쪽 배우자 모두의 합의가 있어야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혼은 한쪽이 원한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부부 쌍방의 협의가 잘 된다면 협의 이혼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부부 한쪽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 1호에서 6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라면 이제 불륜이나 부정행위 같은 사유들도 규정되어 있고, 폭언이나 폭행 같은 부당한 사유도 규정되어 있으며, 6호 사유로서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절 스트레스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6가지 이혼 사유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데요. 명절 스트레스로 인한 이혼은 배우자의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라고 하면은 남편이나 아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남편 입장에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 아내 입장에서는 시부모님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배우자의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형제자매들, 아내 입장에서는 시누이가 될 수 있고요. 남편 입장에서는 처제나 처형, 이런 관계와의 갈등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형제자매들이 간섭을 하면서 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을 생각하시는 경우라면 제3호 사유에 규정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6호에서 규정한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판례는 폭행이나 폭언 등의 모욕적인 언사가 가정 불화의 와중에서 서로가 격한 감정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폭행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를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서, 만약에 폭행이나 폭언의 정도가 일회성에 그치고 그 정도가 경미한 것이라면 이는 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들의 부당한 대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해야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배우자 가족들에 대한 어떤 부당한 대우가 있어 왔고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녹취 파일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사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 성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증언이라든지 진술서 등을 통해서 이러한 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배우자 가족들의 부당한 대우의 예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부모님의 거친 욕설이 포함된 폭언이라든지 폭행 등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지나치게 많은 제사나 차례, 이런 행사들의 참여를 강요한다던가, 아니면 본인이나 혹은 본인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한다던가, 이러한 것들도 모두 다 부당한 대우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혼 상담을 하시고 실제로 이혼 소송까지 하신 분의 케이스를 설명드려 보고자 해요. 30대 여성분이셨는데 남편하고는 대학 시절에 만나서 캠퍼스 커플로 지내다가 결혼까지 이어진 케이스였고요. 남편은 잘 사는 집에 유복한 자녀였는데 제사나 차례 같은 그런 행사가 조금 많은 집안이었고 상대적으로 의뢰인분은 조금 넉넉하지 못한 그런 가정의 자녀였어요. 대학 졸업 후에 둘 다 취업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혼전 임신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아무래도 모아놓은 돈이 없다 보니 양가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제 집안 사정상 의뢰인의 부모님은 가전 가구 같은 혼수를 해주실 수 있었고 시부모님께서 전셋집을 마련해주고 대신에 그 장소도 시부모님이 원하는 곳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시가족들은 의뢰인이 혼수도 잘 해오지 못하고 의뢰인의 집안이 본인들 집보다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어요. 의뢰인분은 이제 아이도 태어나고 시간이 조금 흐르면 차차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연락도 없이 그 의뢰인 집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뢰인이 집안일을 못한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배운 것이 없냐, 해온 것도 없는 것이 시어머니에게 훈수둔다, 이러한 폭언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또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자신의 친구들의 며느리와 의뢰인을 비교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이 본인의 심기에 조금이라도 거슬린다고 생각이 들면 못 배워 먹은 년, 건방진 년 이런 욕설을 하기 일쑤였어요. 의뢰인분은 아이가 말을 알아듣는 나이가 되면 시어머니가 자중하겠지라고 하면서 이 힘든 시간을 묵묵히 견뎠는데요. 시어머니는 아이가 말을 알아듣고 유치원생이 되었을 때에도 욕설까지는 아니지만 아이 앞에서도 모욕적인 언사들을 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분은 혼인기간 내내 남편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어머님이 나쁜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닐 거야. 앞으로 차차 나아지겠지 이런 말을 하면서 방관을 하기가 일쑤였고 결국 이 과정에서 너무나도 피폐해진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지속적으로 시어머니에게 폭언을 들어왔고 이러한 내용들이 녹취 파일이라든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에 잘 확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고 재산 분할이라든지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도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은 명절 스트레스 이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아무래도 배우자의 부모님, 형제 자매들이다 보니 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더라도 참고 사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부당한 대우가 계속되고 있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다면 이혼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각기 부부들마다 혼인 과정도 다르고 혼인 생활도 다르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구체적으로 사건을 살펴보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